네, 업종 분석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오늘은 이 항공주와 로봇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항공주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항공주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기는 했어요. 근데 어제는 좀 동반적으로 상승했다가 오늘은 또 대체적으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. 본격 반등 좀 언제쯤 그래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저희가 이제 최대의 성수기인 3분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전과 많이 비교를 하시면서 이제 피크아웃 우려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 그동안 이연되었던 여행에 대한 수요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, 그리고 항공기 공급이라든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서 항공사들의 운임 강세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3분기 실적 저희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충분히 좀 상승 기대감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뭐 여름 성수기도 다가오니까 관련해서 항공주 한번 하반기에는 기대해 볼 텐데요.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름 성수기를 진입하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지나가면서 해외 여행객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이제 LCC와 대형 항공사들이 있잖아요. 최근에 워낙 LCC가 강해지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LCC와 대형 항공사 중에서 좀 어디 쪽을 더 유망하게 보시나요? 일단은 저는 FSC 이제 대형 항공사와 이제 저가 항공사 LCC 둘 다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여름 방학이라든지 뭐 여름 휴가 이런 이제 좀 길게 여행을 떠나실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뭐 단거리 일본이나 동남아도 많이 가시지만 그동안 쉽게 가지 못하는 뭐 유럽, 미주와 같은 장거리 쪽으로도 많이 가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거리가 최대 성수기인 시점이 바로 3분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FSC가 조금 더 업황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좀 항공주 가운데 어디를 좀 주목하고 계세요? 이 FSC 쪽을 그러면은 그 중에서 고르실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저는 이제 탑픽으로는 이제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저희가 1분기 때 LCC 대비해서는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부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LCC 대비해서 여객 공급이 덜 늘어났던 것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화물 쪽에서의 감익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가 부진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2분기 들어와서 1분기 대비해서 여객 공급을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라서 3분기 때 이제 성수기 수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화물 쪽도 뭐 물동량이나 뭐 운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좀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과거 수준까지는 좀 이제 사업 구조상 화물이 이제 정상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좀 화물의 감익보다는 이제 여객 상승 이런 흐름에 포커스가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그래도 LCC 가운데서는 좀 어디를 주목하고 계십니까? 일단은 뭐 LCC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진에어, 제주항공, 뭐 TAU항공 모두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어느 한 곳만 이런 이제 여객 회복 수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진에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저희가 2분기 때 이제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진에어가 가장 실적 측면에서 방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비수기 동남아 노선이 이제 상당히 좀 비수기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2분기 때 저희는 이제 동남아 노선을 상대적으로 축소를 하고 여전히 수요가 좋았던 일본 노선 공급을 확대를 하면서 이런 비수기에 좀 최적화된 전략들을 펼쳤던 것들이 좀 2분기 실적에서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가장 좀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또 하나 궁금한 게 최근에 보면은 이 LCC 가운데서도 좀 대형기를 도입하는 곳도 이제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. 이에 따른 수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은 이제 대형기를 가지고 있는 게 여객 회복 국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. 왜냐면은 저희가 작은 비행기로는 이제 실어 나를 수 있는 여객 수가 한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수요가 좋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큰 비행기들을 도입을 해서 한 번에 더 많은 승객들을 실어 나를 수도 있고,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좋을 때는 오히려 좀 대형기를 통해서 유연한 노선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종목 항공사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뭐 항공주들 어쨌든 이 최근에 연초 이후부터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래도 3분기 이후부터는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이어서 로봇주들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워낙 우리 로봇주 연초 이후에 가장 핫했었잖아요.
있잖아요. 그중 가운데 좀 협동 로봇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뭐 여러 이제 제조업체들이 이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 화낙도 참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. 워낙 원래 화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비쌌었는데 이거를 뒤엎고 이제 좀 가격 경쟁에 나선 모습인데 뭐 당연히 국내 업체들 영향을 받겠죠. 네, 맞습니다. 지금 화낙은 뭐 워낙 또 잘 아시는 기업이시긴 하지만 예. 저희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을 제일 잘 만들던 일본의 로봇 회사입니다. 예. 이런 로봇 회사가 원래는 이제 아무래도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초기인 만큼 조금 마이너했기 때문에 뭐 크게 예.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지만 그만큼 이제 저희가 협동 로봇 시장이 점차 좀 커질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예. 이에 따라서 이제 화낙과 같은 기업들도 좀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물론 이런 이제 유명한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협동 로봇 시장이 유망하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 참전함에 따라서 저희 예. 국내 기업들도 좀 긴장을 하고 계속해서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제품 라인업 확대 이러한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좀 경쟁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오히려 리스크보다는 시장 파이가 커지는 만큼 조금 더 수혜를 더 받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? 시장에 이제 그런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만 예.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. 저희도 계속해서 경쟁력 제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어쨌든 국내 이 로봇 시장 가운데 또 가장 핫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?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연내 IPO 예정돼 있잖아요.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뭐 흥행 여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? 일단은 관심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. 있습니다. 뭐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협동 로봇 시장에서 이제 저희 국내 기업들 뭐 다수가 해외 쪽으로 이제 계속 나가려고 하시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레코드를 쌓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해외 인지도도 예.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화낙과의 경쟁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예. 이런 이제 새로운 좀 로봇 기업 참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 예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사실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상당히 많이 이슈가 많았었잖아요. 근데 한번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조금 좀 조정 국면에 있다가 다시 이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인데 그 전에는 이제 기업별로 조금 이슈를 끌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정부의 지원책 속에서도 이제 로봇주가 괜찮게 보이고 있잖아요. 그렇다면은 로봇주 이제 2분기 또 하반기까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또 주목할 만한 로봇주 어디가 있을까요? 일단은 로봇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예. 저희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현재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. 사실 뭐 단기간에 저희가 뭐 크게 실적 성장을 한다라든지 뭐 펀더멘털이 개선이 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뭐 단기간 뭐 1년, 2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. 이제 10년 뒤를 좀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년 뒤에도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경쟁력과 사업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뭐 협동 로봇 분야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서비스 로봇 쪽에서는 이제 물류 로봇 분야에도 같이 저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이런 로봇들의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, 뭐 예를 들어서 모터라든지 감속기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에도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그 가운데 만약에 주목할 만한 이 종목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디를 좀 눈여겨보세요? 일단은 저희가 로봇 기업 중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뭐 단순히 협동 로봇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뭐 서빙 로봇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자율 이제 주행 로봇이라고 AMR을 같이 공개를 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로봇 플랫폼을 갖춘 기업으로서 주목을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워낙 로봇주 미래의 성장성이 충분한 만큼 가장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항공주와 로봇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양승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